박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한국장전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오늘자 한마디. 전쟁이 다시 격화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은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전쟁이 더 이상 격화되기는 어렵다. 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실제로 경제적 관점에서 전쟁을 봤을 때가 가장 해석이 맞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경제 쪽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금리가 이렇게 높은 데에서는 추가적으로 전면전 가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을 지난달에 했었었고요. 실제로 더 이상 전쟁은 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휴전이 깨졌고 다시 폭격이 가해지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금리가 고공행진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가 낮으면 폭격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안심하니까 또 때리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매우 고공행진하는데 또 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권으로 이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형국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보다 조금씩 떨어진다 할지라도 금리가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금리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이거 좋지 않아요. 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실시간으로 금리를 보면 지금 저거보다 지금 금리 보시면 더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금리가 4.589예요. 4.589. 이걸 제가 토요일 날 치거든요. 근데 다시 업데이트를 하니까 아까 업데이트할 때 30분 전에 업데이트할 땐 4.593까지 갔어요. 10년물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4.589. 그러니까 그래도 4.59예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4.6 근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쟁이 더 격화되면 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더 오르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잠깐 다른 얘기 드리면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원에 10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2.87에서 2.70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은 다시 2.76으로 올라왔고요. 30년물도 4.02에서 무려 3.87로 15bp 가까이 떨어져. 15bp. 그런데 지금은 3.93으로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이건 왜 이렇습니까? 주말에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지난 주말에 일본 공적연금이 일본 자산을 더 사게 하겠다. 왜냐하면 엔화이 약세로 인해서 엔화이 약세가 너무 심하니 일본 자산을 더 사야 되겠다라는 발표를 재무상이 입으로 했고요. 공식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떻죠? 세계에서 제일 큰 공적연금이 일본 자산을 사면, 일본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가격이 당연히 오르니까 금리는 떨어진 거죠. 그것도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져요. 즉 금리 폭락, 가격 폭등이 나타났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는 여전히 162엔에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다 일본 말을 다 못 믿죠. 일본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엔화는 지금 현재 162엔에 다시 있습니다. 강세로 가기는 갔는데 일본 엔화가 162엔입니다. 그러니까 161엔까지 살짝 저 발표 이후 갔다가 다시금 162엔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162점 중반까지 갔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162.4에서 다시 161이 1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162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저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미국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답을 맞춰보셔야 돼요. 미국 채권은요? 오르죠. 왜요? 아니, 매수 주포가 이동하겠다고 한 거잖아. 매수 주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누가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까? 일본이죠.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손인 공적연금이 이동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도 미국 국채 금리를 올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발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못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4.6까지 갔었잖아요. 10년물이. 그래서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거 어떤 수준의 임계치를 딱 건드리는 순간
와장창해요, 진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트로피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뭉개는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서 어떤 임계치를 딱 건드리는 순간 그냥 무너질 거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10년물 뭐 거기까지는 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 10년물 5% 이렇게 오면은 5% 돌파 이러면은 채권을 사야 될 때일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신에 미국 주식시장은 대대적인 일단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너무 한 10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스케줄을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됩니다. 바로 CPI하고 PPI입니다. 뭐 PC 가격 지수는 케빈 워시가 일부 조정값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수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PC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PC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물가가 좀 안정되게 느낌을 주고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의견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케빈 워시도. 근데 케빈 워시는 뭐 일부러 그렇게 그 트럼프한테 입맛을 맞춰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금리는 좀 낮게 형성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시중의 통화량도 줄여야 된다. 특별히 연준의 총자산은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보시면 보이겠습니다만 화요일 날 7월 14일 날 CPI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15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과거에 미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혀 시장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소비의 나라지 생산의 나라가 아니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거의 안 쳐다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그것은 곧바로 시차를 두고 CPI 증가로 이어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6월 달까지는 애매한데요. 한국의 오늘 이번 수출입을 보고 제가 조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7월부터 PPI가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7월부터 PPI가 확실히 올라간다. 단 동아시아 국가만큼 미국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왜? 자체적으로 석유가 나오는 나라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7월달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 곧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7월 10일 수출은 84.6억 달러입니다. 디램, 낸드가 조금 빠졌어요. 전월 대비. D램은 늘었고요. 그럼 7월 말 추정으로도 보면 14% 늘어난다고 하는데 낸드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값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HBM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도 늘었고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D램도 늘었습니다. 근데 낸드가 지난달 대비 조금 줄었다. 이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이 로이터 통신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공급 측면에서 업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이야기했고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과한 얘기를 했는데 2003년 이후에도 고객 수요가 회사의 공급 능력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의 공급 상황이 메모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의 경우도 용인 팹을 1, 2년 정도 더 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는 데는 대략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려서 물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를 수용하고 용수 문제라든가 전력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재작년인가 봤었는데 하이닉스 절대 안 된 반도체 공장 누구 마음대로냐고 막 플랜카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그런 플랜카드 붙은 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조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 수용 문제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공급이 소폭 늘고요. 올해 공급 느는 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내년도 27년에는 확실히 기존에 공장 짓던 것들이 붙습니다. 공장이라든가 15X, 2000의 공장들이 확실히 붙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조금 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를 다 채워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진정한 공급이 느는 것은 28년부터는 공급이 확실히 늘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쪽에서 올해 IPO를 하는 CXMT의 물량도 빠르면 내후년 후반 정도에는 들어올 거라서 28년도에는 어찌되었거나 공급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뭐가 중요할 것이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 나눠보기의 핵심은 이건데요.
앞서 우리가 최근에 주가 지수가 주춤한 내용들을 보고 엔비디아를 호출했죠. 엔비디아의 이익 증가가 줄어든 적은 없고 지금도 계속 이익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배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EPS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EPS 증가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증가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모수가 작았을 때보다 커져갖고 모수가 커지니 이익 증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익 증가율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 네. 그러면서부터 80배 하던 엔비디아의 이익대 배수가 44배로 떨어졌고 44배에서 30대로 떨어졌고 30대에서 지금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익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거죠. 보통 기업에서 벤자민 그레엄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적정 PER 배수를 기준점을 대략 얼마로 잡았었냐면 16배를 잡습니다. 16배. 그쯤 돼야 은행 이자보다 좀 높고 하니 16배 언더 돼야, 즉 16배보다 수익률이 높아져야 투자하기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의 초장기 PER 배수는 역시나 20배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20배가 훌쩍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멀티플이라는 거, 이익대의 멀티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멀티플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익률을 보면 EPS 증가가 매우 빠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16배를 주진 않죠.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은 20배 이상 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거꾸로 이익률이 낮은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과거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PER 배수가 매우 낮습니다. 10배 못하는 건 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건 이익률과 상관된 거고요. 또 성장률하고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도 이게 그 성장은 하나, 성장률은 떨어지는 개념이니까 성장률과 관계가 있고, 이 멀티플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계산이에요. 직관적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 대비고 이익 7배, 6배, 5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니까 너무 싸니까 2배, 3배 올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이 딱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멀티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변동성이 심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성장의 성장률,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의 핵심, 이 성장률을 우리가 성장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감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감마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예전에 엔비디아 봤으니까 우리나라 칩 회사들도 중요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감마가 진짜 중요한 애들이 있는데 AI 캐펙스 투자하는 애들이다. 즉 빅테크 애들이 감마가 되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뭐의 감마가 중요하느냐? AI 캐펙스 감마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테크 관련 주식들이 대폭적으로 상승했고,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0% 올랐고, 한국은 시장 전체가 100%가 넘게 올랐었고, 그런 부분들이 왜 나왔느냐? 2025년도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얼마냐면 대략 약 4,1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4,100억 달러. 자, 그런데 25년도에 4,100억 달러 하던 것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반쯤 가니까 한 7,000억 달러 이렇게 생각하다 한 7,600억 달러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지금은 점점 늘어서 현재 추세로 계속되면 8,500억 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작년도에 얼마? 4,100억 달러. 자, 올해는 얼마? 8,500달러. 캐펙스 얼마 늘었습니까? 2배 넘게 늘었죠. 캐펙스 증가와 함께 이거의 수혜주가 누굴까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사이드 메뉴로 칩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가 대폭적으로 이루면 누가 좋아요? 장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공장이 만들어지면 소재 이런 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공장 짓는 거, 이런 거죠. 자, 그거는 사이드 메뉴. 자, 사이드 메뉴입니다. 끝내고. 자, 그러면 그 캐펙스가 작년도 4,100억에서 올해 한 8,000억 달러대가 되는데 내년에 얼마가 될 거냐?
지금 예상, 이건 예상이잖아요. 확정이 아니니까. 예상은 누구나 다 뭐 내년치는 모르니까 예상을 해보면 1조 1,500억 달러 좀 예상합니다. 한국 돈으로 1,700조가 넘어요. 1조 1,500억 달러. 1조 1,500억 달러.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방송 나와서도 있고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게 1조 1,500달러가 아니고 한국의 지금 내년도 예상 이익 예상치, 영업이익 예상치를 따져보면 아마도 이게 1조 5천억 달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1조 1,5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따져볼까요? 26년도, 25년도 캐펙스 4,100억, 올해 한 8천억대, 근데 내년에 1조 1,500억대. 감마가 줄어요. 금액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한 4천억 달러 늘었고요. 4천억 달러 늘었던 게 또다시 4천억 달러 정도 느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산술적으로 그대로 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7년에 분명히 더 좋을 겁니다. 훨씬 좋을 겁니다. 훨씬. 올해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의 따놓은 당사이고 3분기도 실적이 좋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요. 광노종 사장도 27년까지 완전한 쇼티지야. 왜냐하면 지금 말씀했지만 400억, 4천억 늘었던 거에서 또다시 4천억 달러가 느는데 이게 상당 부분이 꽤 많은 비중이 취입에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지금도 모자란데 나중에 이 4천억 달러만큼 더 물건을 줄 수 있느냐. 물론 4천억 달러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천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느냐. 못 주겠죠. 못 줘요. 그러니까 27년도 강로정 사장이 이야기한 역대 최악의 공급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꼭 틀리진 않죠. 왜냐하면 공장 증설은 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27년에 최악의 공급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빅테크들의 설비 증설의 증가폭은 26년이 25년, 26년이 가장 컸고요. 26년도, 27년도는 모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캐펙스 증가율은 증가금은 똑같지만 율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데요. 어딘가에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은 거기에 훨씬 더 경쟁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떼돈을 버는 작업인데 나도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D램의 무게당, 왜 이걸 무게당으로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게당 가격은 7월달 들어와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데이터 값을 좀 잘못 드려서 혼돈을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가격은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차트를 링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네, 차트 같이 나눠보면 가격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 무게당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HBM 팔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베라루빈에 대한 납품이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베라루빈의 생산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단위당 판매 단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런데 낸드가 물론 이제 10일치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봐야죠. 한 달치 다 봐야 되는데 낸드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모로 방송사고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 와.